여튼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고 와이드과학과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유영훈 강사라고 합니다.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만 올리자면 저는 시너지과학학원에서 부원장을 맡고 있었던 강사입니다. 시너지과학학원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시너지과학학원에서 이제 부원장을 맡고 있었고요. 그리고 생명과학 계속 가르치고 있었고, 제가 이 동네에서 그래도 단과 생명과학으로는 최다 수강생을 보유하고 있는 강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튼 저의 수업 포인트로는 총 3개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쾌한 면학 분위기가 이제 저의 첫 번째 수업 포인트거든요. 이게 사실 어머니들한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학생들한테는 이게 조금 크리티컬하거든요. 너무 딱딱하고 지루한 수업은 사실 학생들의 길게 원동력을 헤쳐나가기 조금 힘들어요. 특히나 2학년 때 이제 하려고는 그 누구도 하지 않는 집중 이수제라는 걸 하잖아요. 이게 아이들한테 어마무시하게 크게 데미지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한 학기에 한 과목을 끝낸다는 것 자체가, 이게 통합과학을 한 학기에 한 과목을 끝낸다는 건 수준이 달라요. 아이들 레벨이 다르거든요. 통합과학 솔직히 해봤자 끼케봤자 솔직히 2주만 투자하면 솔직히 1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과학 1, 화학 1, 물리 1, 지구학 1은 양도 많고 난이도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한 학기에 끝낸다는 것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큰 데미지인데, 그마저도 제가 너무 딱딱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거는 애초에 제가 그러지 못할 뿐더러, 그래서 아이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저는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가는 걸 지향하기 때문에 쌍방향 호흡 수업이 저의 수업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한 고사마다 목표로 하고 있는 숙제 권수가 7건입니다. 7건이면 사실 거의 문제량이 이 동네에서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 학원에서도 여타 강사와 다르게 숙제량이 제일 많거든요. 왜냐면 생명과학은 딱 하나, 양칙입니다. 양으로 때려 붙여야 사실 성적이 나와요. 그래서 생명과학은 조금 숙제량이 많지만 그마저도 저희 지금 조교진이, 제 밑에 딱이 조교진이 8명이거든요. 그 조교진이 다 문제 검수를 해서 문제 퀄리티 낮은 거 빼고 해가지고 딱 100문항에서 120문항짜리의 주간지가 매 주마다 나갈 것이고, 그리고 4주차 때 와이즈 엔제라고 하는 시중 문제 모음집이 스프링 교재에서 묶어서 제공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분량이 거의 7건 정도의 분량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넘치는 높은 퀄리티의 자료량이 저의 수업 포인트의 두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최근 한영국 경향성 때문에 조금 제가 최근 한영국 경향성 때문에 좀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세 번째가 직관적 문제 풀이거든요. 사실 한영국 출제 경향성이 작년부터 확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직역적 개념 또는 낚시성 개념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종철쌤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종철쌤께서 생명과학 1을 짚어놓고 계실 때는 정말 치졸하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퇴임을 하시고 이제 유민쌤께서 새로 이제 생명과학 1을 짚고 나오고 계시는데, 그분의 이제 그분의 성향 자체가 아이들을 골리는 걸 좋아해요. 자기가 새벽 내내 밤새서 문제를 직접 수능형 문제를 만들어서, 얘들아 이거 어렵지 너희들 이것 때문에 괴로울 것 같지, 이거를 즐기시는 선생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작년부터 한영국 생명과학의 출제 경향성 자체가, 내신 출제 경향성이 수능 경향성으로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런 학교가 전혀 아니었지만 내신 출제 경향성이 유민쌤으로 들어온 데 따라서 3명 정도가 들어가실 거거든요. 유민쌤과 김태화쌤, 이 대표적인 출제진입니다. 근데 김태화쌤의 출제 비중이 높다? 그러면 수능 출제 경향성이 좀 줄어들고요. 유민쌤의 출제 경향성이 높다? 그러면 수능 출제 경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조금 그 고사에 따라 학교 선생님이 누가 조금 더 파워를 실었느냐, 이게 조금 관건일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이 동네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냥 뭐 학생 수도 많지만 사실 최상위권 아이들이 제일 많이 다녀요. 뭐 광문고, 배제고, 한영고를 예를 들면 거의 전기휴식 등 안에 드는 친구들 중에서 8명은 그냥 저 수업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의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최상위권 학생들이 저를 선택한 이유가 그리고 높은 퀄리티의 자료량 그리고 제가 알아서 찍어주는 데서 시험 문제가 거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수능 출제 문제들이 최대한 저는 직관적 해석을 통해서 깔끔하게 문제를 누구나 풀 수 있게끔 제가 수업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최상위권 애들을 좀 많이 데리고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영고의 뉴 출제 경향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많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게 이제 작년도 1학기 중간고사의 문제인데 요게 완벽하게 호흡 자체가 수능이에요. 수능 딱 11번 문항 3점짜리로 딱 나오는 그 호흡이거든요. 이거를 직접 만드시거나 아니면 자이스토리라고 하는 수능 그 고3 모음집에서 그대로 긁어서 갖고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 하면 한영고는 수능 출제 경향성을 아예 고려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제는 달라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다음에 그래도 집중이 숙제를 안 할 때에도 딱 1년차에 유미쌤이 계셨거든요. 이게 작년부터 다시 집중이 숙제가 부활한 건데 재작년에는 집중이 숙제를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유미쌤이 딱 2학기 기말고사만 냈는데 2학기 중간고사 기말이었는데 그때 유미쌤이 아이들한테 그냥 얘기한 게 있어요. 너는 이번에 좀 힘들 거야 이러면서 돌리면서 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정말 애들이 많이 문제를 어려워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의 선택을 넘어오니까 이게 분량이 늘어나잖아요. 한 학기에 한 과목을 끝내야 되니까. 그래서 기타 개념형 문항은 평이하게 출제됩니다. 정말 땡큐하게. 그래서 결국 한영고 생명과학은 수능 출제 경향성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제가 열심히 잘 준비를 시켜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포인트는 킬러 문항에 대한 쉬운 접근. 이게 직관적 해석에 따라서 쉬운 접근. 누구나 풀 수 있게끔. 강사니까 할 수 있는 화려한 풀이가 아닌 누구나 풀 수 있는 그런 직관적 문제풀이. 이게 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 출제 경향성과 기출을 반영한 깔끔한 설명. 그리고 세 번째는 매주 수업 필기본이 제공된다. 이게 사실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아이들이 사실 집에 가서 복습을 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막 필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필기를 하다 보면 수업을 놓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업은 2시간 50분대로 수업을 들었는데 집에 가면 필기한 기억밖에 없어서 다시금 저의 영상과 필기본을 보면서 매칭을 시키면서 가야 되다 보면 결국 2중 3중 시간이 소모되는데 저는 매주마다 수업 필기본 제 손 필기본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단 필기를 최소화시킨 채로 제 수업을 쌍방향으로 호흡하면서 따라오는 거를 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수업 필기본이 제공된다. 이게 저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이제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관리 프로그램은 총 3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1대3 밀착 부스트 클래스입니다. 이 부스트 클래스라는 것이 사실 모든 선생님들께서 다 설명을 하고 저희 YG 과학학원이 중점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흔히들 말한 클리닉이죠. 클리닉은 그런데 이제 클리닉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고 통탄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엄마 오늘 클리닉 갔다 왔는데 애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나 왔는지도 모르는데 나 그래서 그냥 왔어. 이게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거든요. 애는 왔는데 애들이 너무 많아서 질문은 질문대로 못하고 보호는 보호대로 못 받고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이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라서 저희는 모든 시간대를 1대3 조교 1 학생 3 그래서 학생 수를 최소한으로 딱 밀착 클리닉의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오늘 클리닉에 왔다면 무조건 질문을 다 하고 갈 수밖에 없겠죠. 그게 맞는 것이 1대3 밀착 클리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플러스 알파, 이제 저희 학원 이 시너지 과학학원이라는 것이 지금의 명망이 있기까지의 대표 프로그램이 결국 새벽 클리닉이거든요. 그래서 새벽 클리닉까지 제가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클리닉이라고 사실 부르긴 했지만 제가 밤중에 사실 걸어서 저가 온다가 걸어서 3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새벽 4시, 5시까지 제가 남긴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찐해서 나온 거거든요. 저는 한 번도 아이들을 남겨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얘들아 오늘 이거 할 텐데 질문이 있는 친구들 와 하면 애들이 알아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이 한 명이 있더라도 그 애가 질문을 다 하고 완벽하게 학습을 할 때까지 제가 새벽까지 공부를 시킨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계속 나와서 저에게 질문을 하고 가는데 그걸 이제 새벽 클리닉이라서 저희가 통칭을 하는데 그것까지 같이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케어를 해드리겠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간 리포트는 사실 이제 여기 학생분이 계신데 주간 리포트를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바로 뭐냐면 매 주마다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학생 성과 리포트가 나가게 될 겁니다. 학생이 매주마다 테스트를 받고 그 테스트 결과는 몇 점이고 평균은 몇 점이며 등수는 몇 등인지를 싹 다 어머니들한테 보낼 것이고 그 보낸 결과물들은 싹 다 복도에 게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약간 긍정적인 스티뮬레이션을 느껴서 경쟁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표고요. 그래서 주간 리포트 또한 어머니들에게 발송이 될 것이다. 문자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SOS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저의 시그니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제 생명과학을 흔히들 되게 암기만 하면 되는 과목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암기만 하면 돼 라고 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은데 생각보다 생명과학이 녹록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과학에서 각 고사마다 킬링 파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저한테 배웠던 2년 전 배웠던 이 명일여고 제자애가 한 명이 있어요. 걔가 수능도 결국 1등급을 받았고 올해도 대학을 훌륭하게 잘 가는데 그 애가 직접 올 케어를 하게 될 겁니다. 저의 지시하에 어떠한 자료를 수업 준비를 해서 수업 전에 예습, 수업 후에 복습을 이 아이가 직접 담당을 해서 하게 될 겁니다. 이 SOS 프로그램은 어디까지나 부진 학생을 좀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엄마 너 생명과학 예상보다 너무 어려운데? 이거 나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어 하는 친구들을 제가 SOS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저의 수업을 들어오기 전에 그 아이가 이번 주에 선생님이 수업하실 파트는 좀 어려운 파트 중에서 얘가 진짜 어렵거든? 이걸 미리 나랑 같이 기초 작업을 좀 해볼까? 하는 식의 예습. 그 다음에 얘들아 그 부분 진짜 어려웠지 예상대로. 그러면 나랑 같이 그거에 따른 유형을 좀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 풀이를 좀 해볼까? 라고 하는 복습을 SOS 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동네에서 벌써 8년간 수업을 했고, 사실 저는 이 동네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전 배저보러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고등학교 때도 생명과학을 내신의 등급을 따기 위해서 각 학교의 기출문제를 이미 풀었던 것까지 포함하면 사실 이 동네에서만 벌써 거의 11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의 출제 경향성을 누구보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사실 저희 학원에서 또 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해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임 강사거든요. 저희는 다른 학원에 충당을 해서 이렇게 여기에 파트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애초에 여기에서 수업을 했고 여기에서 계속 수업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사님들이 직접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올 케어를 한다. 이게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인기를 얻었던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명과학을 안정적으로 1등급까지 제가 잘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YG과학원의 원장 유경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YG과학학원에서 한용고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은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한용고 화학이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저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 이렇게 귀한 주말 저녁 시간에 이제 시간 좀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단은 화학의 단원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화학은 일단 크게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 4개의 단원 속에 들어있는 모든 소단원을 좀 정리한 건 아니고요. 각 단원별로 좀 주요하게 키포인트를 다루고 있는 단원을 좀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영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집중이 주제다 보니까 1, 2단원이 중간고사에 진행을 하고요. 3, 4단원이 기말고사에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건데 이때 이제 1, 4단원의 결이 좀 비슷하고요. 2, 3단원의 결이 좀 비슷해요. 1, 4단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칭을 좀 보시다시피 양적관계라는 단어가 좀 공통적으로 들어가거든요. 화학을 좀 상징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호불호가 좀 명확한 단원이기도 하고요. 학생들한테 화학을 싫어하는 학생들한테 화학이 왜 싫어라고 물으면 사실 이 파트 때문에 좀 싫어하거든요. 양적관계 약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약간 호불호가 좀 명확한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1, 4단원의 결이 좀 비슷하고요. 반면에 2,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원자 내지는 이제 분자와 같은 이제 입자의 개념적으로 좀 파고드는 파트라서 2, 3단원의 결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1, 4단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보다는 계산을 좀 위주로 하는 파트에 해당이 되고요. 2,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계산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는 않고 개념의 좀 본질에 좀 파고드는 파트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원별로 조금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1, 4단원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꾸준하게 계산에 대한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때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양적관계 파트가 아무래도 좀 고난도 파트다 보니까 한 문제를 풀어내는데 뭐 10분이 걸리기도 하고 20분이 걸리기도 해요. 근데 일단 학생들이 뭐 10분 정도가 걸려서 풀고 나면 아 나는 이 문제를 풀었구나 라는 거에서 이제 만족을 하고 좀 끝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학교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그 안에서 문제를 좀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풀었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간결하게 풀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간을 줄이면서 풀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연습이 계속해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일단은 계산 문제다 보니까 낚임성에 대한 요소는 좀 빠져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근데 2, 3단원 같은 경우에는 개념의 좀 본질에 이제 파고드는 파트라서 낚임성 문제는 이제 여기서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 3단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개념으로 좀 파고드는 파트라서 어느 정도의 암기를 해야 되는 내용은 좀 암기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영고에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제가 이제 한영고 시험 문제를 갖다가 난이도를 상, 중, 하의 문제로 조금 구분을 좀 시켜놨을 때 한영고 시험 문제 속에서 하난이도를 좀 차지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부교재에서 나오는 이제 개념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영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말고도 부교재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교과서로는 수업을 거의 나가시지 않고요. 부교재로 이제 수업을 좀 나가게 되는데 부교재 속에 들어있는 개념이 단순 암기를 해야 되는 그 개념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난이도 하를 차지하도록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어떤 관계냐면, 어머니들 LNG 가스, LPG 가스 아세요? 그 이제 화학 부교재 보면 이제 LNG 가스의 주성분은 뭐가 있고, LPG 가스에는 주성분은 뭐가 있고, LNG에는 주로 어디에 쓰이고, LPG는 주로 어디에 쓰여요? 라는 식의 내용이 있고요. 그게 문제로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이제 해주시면서 단순하게 조금 우리가 좀 암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부교재를 좀 최소 2회 정도는 좀 정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간 난이도를 좀 차지하는 문제는 한영호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능 특강 이전 문제를 활용해서 문제를 좀 출제를 하세요. 근데 이전 문제를 이제 낼 때 수능 특강에는 2전 문제도 있고 3전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3전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요. 2전 문제만 갖고 와서 이제 문제에 좀 활용을 하시는데 그 문제를 이제 그대로 출제하시지는 않고 보통 이제 그래프나 도표는 그대로 사용하는 반면에 거기에 딸려서 나오는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지문은 변형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2전 문제 풀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영고 시험 문제에서 난이도 3을 차지하는 문제는 고3 학생들의 문제를 좀 갖고 와서 문제를 좀 출제를 시키세요. 근데 이때 제가 모의고사라고 적지 않고 평가원이라고 적었거든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3 모의고사라고 해서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해서 3월, 4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6월, 9월 수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모의고사 문제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6월, 9월 수능에 해당하는
평가원 문제를 갖고 와서 문제 이제 출제를 시키는데, 보통은 이제 그 고3 학생들이 푸는 문제다 보니까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라면 거기까지는 풀어보는 게 좋기는 해요. 그게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보통 한 문제에서 두 문제로는 약간 킬러 변별력을 주는 형태로 문제를 좀 내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를 좀 풀어보기는 좋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문제들은 아무래도 이제 평가원에서 출제된 이제 중간 난이도의 문제를 좀 채택을 하면서 변형을 시켜서 문제를 내시는데, 그 변형을 쉽게 하시지는, 변형 어렵게 하시지는 않고요. 변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문제를 쉽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조금 더 힌트를 좀 더 준다든지 하는 형태로 나오면서 고3 모의고사 문제가 출제된다, 평가원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영고에서 시험 스타일을 이제 키워드로 크게 세 개를 보면, 국교재에서 나오는 이제 개념, 그 다음에 수능특강 이전, 그 다음에 이제 3개년의 고3 평가원 문제,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파트가 한영고 시험 화학시험에서 보통 한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근데 이제 문제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 안에 푸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한영고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24문제가 이제 객관식 문제, 2문제가 서술형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거를 50분 안에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지금 2분씩만 잡아도 52분이 나오고요. 근데 학생들은 여기서 이제 서술형 답안지도 작성을 해야 되고 OMR 카드도 작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26문제 서술형 작성까지 48분 안에 끝내기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문제를 풀었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면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푸는지, 어떤 자료를 해석을 해야지 조금 더 이제 간결하게 풀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풀어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저와 함께하면 이 모든 것들을 대비할 수 있을 건데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지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 건데, 당연히 이제 자체 제작한 이제 개념서로 한영고에서 맞춘 이제 개념서를 사용해서 개념을 좀 탄탄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능특강하고 아무래도 이제 고3 모의고사 문제가 조금 중요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수능특강의 변형 문제나 그 다음에 평가원 문제에 대한 변형 문제를 사용해서 이제 학생들하고 함께 해결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형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제가 서술형 문제지로 조금 만들고 있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제 문제가 써져 있는, 객관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써져 있는 문제를 보고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그 답을 적는 거랑은 확실히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술형 학습지로 만들게 되면서 이 문제를 본인이 확실하게 이해를 했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서술형 학습지를 활용해서 문제를 학생들하고 함께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학교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쌤이 내는 거잖아요. 제가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매번 수능특강을 문제를 냈고 모의고사 문제에서 평가원 문제에서 출제를 했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또 올해 이제 선생님이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서 어떻게 또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올해의 출제 경향은 학교쌤만이 또 알고 있는 사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올인원이라고 해서 화학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모든 문항을 갖다가 좀 유형별로 좀 나눠놓고 그 유형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지문들을 정리한 학습지를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번호만 보더라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9번까지 있고요. 문제에 따라서는 동그라미 12번까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지문들을 정리한 학습지, 올인원 학습지를 풀면서 시험 대비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저의 이제 손풀이 해설지가 함께 이제 지급이 좀 돼요. 근데 이 손풀이 해설지 같은 경우의 역할은 학생이 이 문제를 맞았냐 틀렸냐를 좀 확인하는 용도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문제도 저처럼 은비트처럼 풀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풀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좀 해석을 하면 여기서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었겠네. 여기서 풀면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미지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율을 사용을 했으면 조금 더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었겠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 본인의 풀이랑 이제 제 풀이랑 이제 비교하는 용도로 보여주기 위해서 손풀이 해설지가 모든 자료에 지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근데 이게 나름대로 효과가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나눠드린 그 PPT 자료 맨 뒤쪽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두 장의 이제 페이지가 있을 건데, 그 앞장에 있는 게 이제 저한테 배우기 시작할 때쯤에 그 학생이 이제 문제를 좀 풀었던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쭉 내신 대비를 하고 난 이후에 풀었던 페이지가 또 다음 페이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 아무래도 좀 풀이가 좀 난잡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좀 사용하기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푸는 시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랑 함께 학습을 하면서 풀이가 좀 간결해지고 깔끔해지면서 확실히 이제 오답률도 좀 적어지고 문제 푸는 시간도 좀 줄어들었다라고 비교하기 위해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네, 해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수업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 수업을 시작을 할 때 복습으로 보통 좀 시작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근데 복습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업을 진행하진 않고요. 제가 이제 직접 제작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난 수업 내용에 대한 강의 노트를 준비를 하고요. 그걸 이제 한눈에 봄으로써 이미지화해서 조금 더 머리에 좀 더 각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강의 노트를 활용해서 지난 수업에 대한 누적 복습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 1회 수업 시간 외에 추가로 이제 클리닉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조교 1명당 이제 학생 수 4명이 배정이 된 상태에서 1시간씩 클리닉이 진행이 되는데, 지난 이제 겨울특강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주에 1, 월, 화, 수 해서 보통 4일 해서 4시부터 10시까지 1시간씩 쭉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신 대비가 들어가게 되면 하루가 좀 더 늘어나서 주에 5일 정도 해서 4시부터 10시까지 클리닉이 1시간씩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클리닉 시간에 오게 되면 보통 이제 그 주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객관식에 대한 주간지랑 서술형에 대한 주간지를 해결하면서 보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를 이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숙제에 나간 거에 대한 오답 해결하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모든 내용들을 이제 조교들이 이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내용 또한 이제 어머님들께서 받으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이제 조교들이 좀 정리를 해놓은 상황인데, 요건 이제 저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개념은 좀 괜찮은데 문제에 적용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또는 뭐 이 단어는 괜찮은데 이 단어는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라는 내용들이 다 저한테 전달이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저랑 직접 하는 SOS 클리닉으로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학생하고 시간을 맞춰서 1대1로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이 어렵다 그러면 개념에 대한 정리가 들어가고요.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들어가야 된다 하면 그게 이제 저와 함께 하면서 이제 SOS 클리닉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클리닉이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언제 또 질문이 좀 생길지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접 질문을 받는 형태로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24시간 언제든 상관없이 질문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관리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항상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함께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자만이 아니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옆에서 항상 지켜보는 강사 이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 강사 이형원이라고 하고요. 간략하게 제 소개해드리면, 저는 전에 포항공대 수석 졸업했고요. 근데 그 학과는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리 강사하고 있고, 지금 다른데 대치 메이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이력이 있긴 한데,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중에 수시 컨설팅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도 되게 많을 텐데, 그래서 저는 제가 담당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컨설팅 무료로 해줄 생각이고요. 전에 부산에 있을 때 뭐 물리경시대 금성가공사였고요. 물리가 다들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 되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물리 관련된 내용을 들고 왔는데 엄청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일단 우리가 FNMA라고 하는 뉴턴 제2법칙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위키피디아에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 또는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물리학 원에서는 그 많은 동력학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되게 일부만 다루게 되거든요. 근데 전 전공이 이제 기계공학이고 기계공학에서는 역학을 주로 다루는데 그 중에서도 4대 역학이라고 이제 기계공학 코어 과목이 있어요. 동력학, 고체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이렇게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역학 부분이죠. 그래서 동력학의 큰 그림부터 학생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고 소극법식으로 지금 너네가 배우는 건 이런 거야 라고 하면 훨씬 사실 이해하기가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숲을 보고 나무를 이해하는 방식. 그래서 제가 방금 이 빨간색으로 칠해서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힘이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재료역학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물체를 압축시키면 찌그러들고 통통해지고 그리고 고무줄 같은 걸 당기면은 그게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 같은 데 보면 무거운 차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굽힌 현상이 또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빨래 같은 거 이렇게 짤 때 보면 그때는 비틀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요거는 안 들어가요. 물리학원에 안 들어가니까 그러한 물체들을 우리가 강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힘을 줬을 때 모양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물체를 강체라고 하면 우리는 그 큰 그림 속에서 강체만 보면 되겠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요거 힘의 3요소를 얘기를 할 건데 힘의 3요소 같은 경우에는 크기, 방향, 작용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거는 사실 중학교 과학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근데 제가 3번에 보면은 이렇게 짝대기 표시를 해놨죠. 왜 짝대기 표시를 해놨냐. 힘의 크기랑 방향만 같으면은 물리학 원에서 나오는 내용은 똑같은 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의자가 있다고 할 때 윗부분, 아랫부분, 중간 부분 이렇게 크기와 방향은 같은 힘을 3개를 배치를 해놨을 때 이 윗부분이랑 중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넘어지잖아요. 중간 부분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그래서 왜 그럼 작용점이 없었냐? 회전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없었어요. 그래서 물리학 원에서는 회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루면 되는 거는 결국 강체긴 강체. 그러니까 물체의 모양도 변하지 않고 작용점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작용점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질량을 한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점으로 보자 이거. 그러면 작용점이 뭐 어디에 있든 간에 한 점이니까 한 군데밖에 작용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많고 많은 물체 중에서 질점만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걸 질량을 가진 점을 질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물리학 2에 있는 포물선 운동 그림을 들고 왔는데 그럼 왜 이걸 들고 왔냐? 여기서는 사실 운동 방향이랑 힘의 방향 중력이 다르죠. 근데 물리학 1에서는 힘의 방향이랑 운동 방향이 항상 같은 경우만 다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제 힘의 3요소 중에 크기, 방향, 작용점 중에 저는 작용점을 빼버렸고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그냥 점을 0차원이라고 하고 위아래, 좌우, 앞뒤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차원을 1차원이라고 하고요. 평면을 2차원, 공간을 3차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방금 제가 운동 방향이랑 힘이 방향이 일치하거나 그 반대 방향일 때만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다루는 물리학 원에서 나오는 내용은 1차원이에요. 그럼 되게 쉽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교에서 동력학을 배운다라고 하면 3차원에서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게 꼭 강체가 아니어도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린 그럴 필요가 없이 아주 되게 특수한 조건의 물리 문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 물리학원에서. 그래서 오히려 풀기가 너무 쉬운데 근데 이제 이 큰 그림을 모르고 보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개념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영고 같은 경우에는 진도가 되게 빨리 나가니까 처음에 이제 역학과 에너지 대단원이 1단원, 2단원, 3단원이 있는데요. 일단 역학과 에너지가 나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 3단원 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학생들이 되게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역학 문제면 무조건 개념이 중요하고 암기 파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암기 파트가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부분에서는 암기만으로도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좀 내가 외우는 걸 싫어서 물리를 선택한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쪽 부분 가면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왜냐면 물리학원이 나중에 수능으로 가면은 시간이 좀 없어요. 그 계산이 복잡해지는 킬러 문항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빠르게 처음에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빨리 외워야 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동력학 부분, 제가 방금 설명한 부분이랑 관련이 있고요. 그러니까 물체의 움직임에 관한 역학을 얘기하고, 그리고 연력학 부분은 학생들이 그 개념 자체를 되게 생소해하고 어려워해요. 그래서 연력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왜 그 연력학이 발전했는지랑 같이 보면 되게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설명할 예정이고, 시간과 공간도 사실 역학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의 암기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방식은 일단 먼저 개념 설명은 원자로 할 거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개념이 잘 돼 있는 시중 견제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스텝 바이 스텝 문제 풀이를 넣어놨는데, 동력학이라는 학문은 그리고 나머지 연력학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태동한 지 되게 오래된 학문이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우리 선배들이 다 어떻게 문제를 풀지 다 정립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특수한 경우를 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막 이 개념을 어렵게 변형해서 출제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문제를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문제 풀이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문제 접근 전략을 간단하게 나타냈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길고, 뭐 예를 들어서 경사진 가게에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을 때 이 속도를 구하는 식을 풀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과제는 이제 저는 이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특이한데요. 사실 저도 과학 중점학교 나왔고 물화생지 1, 2점 다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물리학 원 개념 설명을 듣고 나서 그걸 어차피 적용해라 해도 학생들 못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개념 보면서 문제 풀어라. 그래서 저는 진짜 앞에 개념 보면서 문제 풀었어요. 그러면서 대신 그렇게만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은 문제에 나오는 개념들이 그 개념 속에 그러니까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개념들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내가 완벽하게 숙지됐을 때 문제 푸는 연습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과정이 두 번 돼 있는 거죠. 한 번은 개념 보면서 풀고, 한 번은 내가 그걸 숙지한 상태로 문제를 푸는 거. 그래서 과제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완전 좀 쉬운 문제들은 그렇게 개념 보면서 풀어보고, 제가 따로 내줄 문제들, 그런 거는 좀 난이도 높은 문제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은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두 번 문제를 풀도록 시킬 예정입니다. 내신 기간, 그러니까 수업 내내 제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비법 노트를 드릴 건데, 비법 노트라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어떤 문제에서 많이 틀리는지를 제가 일부러 그 단원별로 다 문제를 추출한 다음에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들, 그러면은 오히려 거기 있는 선지를 역으로 분석하면 학생들이 뭘 어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 건지 를 이제 비법 노트를 제가 정리를 해서 그걸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기간이 임박했을 때는 실전 문제풀이, 그러니까 기출 문제들이랑 모의고사, 내신 기출이랑 비슷하게 한 문제, 그렇게 해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주간지 한 일주일에 한 70문제 정도 드릴 거고요. 그리고 1일 평가는 그 전 시간에 배웠던 단원들 시험 수업 직전에 미리 와가지고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데일리 피드백은 학생들이 진도는 어디까지 나가는지, 숙제는 잘 했는지, 뭐 그런 것들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1대3 클리닉은 제가 직접 할 거고요. 학생들 3명당 저 1명 해서
1시간 정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컨설팅도 제가 한 번 정도 학생들이 원하면 무료로 해줄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YG과학원에서 지구과학 담당하고 있는 박민재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저는 시너지과학학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구과학 담당했었고요. 현재 YG과학학원에서도 지구과학을 전임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PR을 해드리자면은 사실 이 주변에서 지구과학 전임 강사로 몇 년째 일하고 있는 강사님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단연간 학생들을 많이 마저 해보면서 여러 가지 성향들도 알고 정말 한영고 마찬가지로 많이 담당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파악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지구과학에 대한 한영고 말씀드리기 전에 지구과학에 대한 관련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을 보시면은 현재 수능 경향성을 한번 따져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자, 비율 자체는 사실 이게 폰트가 좀 깨져가지고 잘 안 보이시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원래 이과 친구들이 수능을 봤을 때 과탐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실제로는 현재 경향성을 봤을 때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선택하는 이과 비율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어떤 수치냐면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 재작년 기준으로 수능 선택 비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응시 인원이 많은 게 지구과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수능에서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구과학이 월등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수능장에서 맞닥뜨릴 이 탐구에 관련된 경쟁 상대는 같은 현역생이 아니라 N수생에 겨뤄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N수생 같은 경우는 탐구를 적어도 2번, 3번, 4번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거를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정시에서도 등급을 따내려면은 어느 정도 지구과학을 고2 때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건 우리 한영고에 대한 출제 경향성을 얘기해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한영고 출제 경향성을 봤을 때 출제 경향성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출제 경향성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고3 기출문제에 대한 열기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 재작년에 한영의 집중이 수제가 첫 번째로 시행이 됐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부교재를 수능특강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가 수능특강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수능특강 비중이 많이 나왔는데 2학기 때 넘어가면서 수능특강에 관련된 유형들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고3 기출문제 유형도 어느 정도 탑재돼서 실질적으로 시험에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영고에서 고2에 지구과학을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놓으시면 고3 때 지구과학을 선택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내신 1학기 때 지구과학을 선택하신 학생이 있을까요? 학생 계실까요? 혹시 2학기 때 있으실까요? 두 분 계신가요? 그래서 사실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한영고 학생들 중에서도 선택을 그래도 꽤 하는 편인데,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이 한영고 시험에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먼저 객관식 90점과 서답형 10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한영고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답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생들이 맞출 수 있도록 난이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같은 경우는 90점으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등급컷을 봤을 때 사실 한영고가 난이도가 조금 높게 출제가 돼서 등급컷은 한 3개 1등급 등급컷 말씀드리는 겁니다. 3개에서 많게는 4개까지 가는데 4개까지 케이스는 거의 문제 못했고요. 평균적으로 3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1등급을 맞추려면 평균적으로 3개 정도 틀리거나 2개 정도 틀려야지 안정적으로 1등급을 맞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한영고 시험에 대한 시험이 각각의 고사마다 조금 난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집중일세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한 학기, 즉 1학기 내부에 모든 과목을 한 과목을 모조리 모든 범위를 다 나가는 게 집중일세인데요. 지금하고도 마찬가지로 한 학기에 모든 파트가 나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구과학 특성상 좀 얇고 넓은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구과학을 다른 물리랑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화학이랑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도 지구과학 너무 쉬울 줄 알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너무 양이 많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조금 많아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도 성적으로 공부할 양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난이도 같은 경우는 상에서 중상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한영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커리큘럼을 진행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고는 집중이 수제이기 때문에 한영고 그대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요일날 7시부터 9시 50분까지 2시간 50분 수업으로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업 내부에 수업 개념 수업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클리 테스트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중이 이수되기 때문에 중간고사 때 지구과학은 총 3가지 단원이 존재합니다. 1번 고체지구, 2단원 유체지구, 3단원 우주 파트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간고사 때 1 고체지구는 모든 파트 들어가고요, 유체지구의 절반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말고사 때 유체지구의 절반부터 나머지 파트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그때 5주차까지 어느 정도 개념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내용까지 정말 빡빡하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를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개념만 나갈 뿐만 아니라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꼭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유형에 맞춰서 각각의 6주차, 7주차 때는 모의고사로 진행돼서 총 직복 포함 8주차로 한영고 시험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한영고 시험 같은 경우는 총 우리 1년에 걸쳐가지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수능장에서도 이때 지구과학에 대한 강도성이 마찬가지로 내신에서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겨울방학 8주에서는 이 우주 파트 전까지 어느 정도 나갔고요. 실제로 한영고 친구들 같은 경우도 겨울방학 특강 때 이때 우주 파트 전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내신으로 들어가는 학생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2학기 전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 우주 파트가 여름방학 때 4주차로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들으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름방학 이후에는 2학기 중간고사가 시작이 됐는데, 한영고 같은 경우는 2학기 중간고사 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에 있는 우주 파트 같은 경우는 2학기 기말고사 때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굳이 필요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실제 우주 파트가 뭔가 냄새가 느껴지듯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리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도 선행을 하는 이유 자체가 어느 정도 개선하는 방법,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들을 익히고 한 번 더 배우듯이, 마찬가지로 우주 파트에서도 계산, 그다음에 난이도 높은 개념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산 및 난이도 높은 유형들을 한번 학습하시면 그 다음에 내신 준비하실 때 어느 정도 수월하게 지구과학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과학 양이 얇고 넓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이 양치기 하기에는 이 우주 파트를 여름방학 때 한번 하고 넘어오시는 게 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한영고 단독반으로 진행되고요. 마찬가지로 한영고 유형에 맞춰가지고 문제풀이 및 수업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실 저의 프라이드이긴 하지만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 중에서 저희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좀 친근하게 나갈 수 있는 것, 두 번째로는 집중적인 관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 수업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과탐에서는 저는 기본 개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기본 개념이 있어야지 그거를 학생들이 스스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 스스로 활용했을 때 어려운 난이도의 유형을 해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 교재별 중간에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교재별은 이렇게 빈칸이 뚫어져 있는 교재들이 존재를 합니다. 사실 학생들이 지구과학을 좀 지루하시는 친구들도 종종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념 교재 빈칸을 뚫어놨습니다. 실제로 많이 못 채운 친구들은 그 이후에 남아서 제가 다시 알려주면서 채워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놓친 부분들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교재로는 어느 정도 개념의 빈칸이 뚫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뒤에 여러 가지 예제 문제 및 다양한 난이도인 예제 문제들이 섞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에 관련된 간단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지구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유해석이다라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고1 통합과까지는 이 자유해석만 좀 얕게 공부하시면 어느 정도 지구과학에 관련된 내용은 좀 암기성으로 문제가 다 풀렸을 겁니다. 그런데 고2 올라와서 그러면 고2 지구과학 쉬운데, 사실 1등급 컷이 수능장에 보시면은 가장 낮습니다. 무사학생시 중에서.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 자료해석만으로 문제를 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 자료해석을 기준으로 각각의 여러 가지 변형된 문제들을 자신만의 알고리즘된 생각으로 문제풀이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자료를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개념을 써야 돼, 이 개념을 생각했을 때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라고 학생들한테 많이
주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어떤 자료를 봤을 때 바로 그렇게 로봇처럼 생각할 수 있게끔 계속 학생들한테 되뇌이는 게 제 수업 스타일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주간 테스트 매주 진행하고요. 주간 테스트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앞쪽에 개념 빈칸, 학생들이 쉽게 채울 수 있는 개념 빈칸, 실제로 개념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객관식 및 주관식을 모조리 파악할 수 있는 대표 예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객관식 같은 경우는 기억, 니은, 디귿이 존재하고요. 1, 2, 3, 4, 5번에 선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뭐 기억이 맞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답 없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이게 뭐지?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찍는 것도 저는 배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정답률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간 테스트를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주간식이 없는 학교들도 존재를 하는데, 한영고 같은 경우는 주간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주간식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주간 테스트가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학교 시험에 연계되는 문항이 존재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영고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9교재로 수능 특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테스트에 수능 특강에 관련된 자료를 나가지고요. 제가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선지를 모듈 바꿉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때 자료를 시험장에서 만나보는 그런 케이스들도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커리큘럼 말씀드렸을 때 파이널 테스트가 2주차로 진행되는데 이 파이널 테스트 2주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영고에 맞춰가지고 제가 자체 제작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수능 특강 및 수능 완성 그리고 부산기출 문제에 관련된 변형 문제들이 다수 탑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테스트 결과 같은 경우는 수업 이후에 어머니들 문자로 발송됩니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좀 디테일한 내용 같으면 조금 뒤쪽에 관리 시스템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보 자료까지 마지막으로 점검하려고 직보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드리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직보 자료 같은 경우는 한영고 맞춤으로 제작되고요. 한영고 같은 경우는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개념 빈칸을 앞에 때려 넣어 보면은 양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풀면 좋겠는 유형 자체만 제가 뽑아가지고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바꿔가지고 직보 자료로 나눠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구과학은 오답률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그 오답을 학생들의 빈칸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구멍을 메꿀 수 있을 정도로 직보 자료를 제공해서 직보 전주에 나눠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에 따라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관리 시스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전체적 총필기 노트입니다. 실제로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필기를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너 수업해라 라고 보고만 있는 친구들이 조금 많습니다.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필기를 다 따라오긴 하지만 어느 정도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필기를 놓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파트는 좀 외웠으면 좋겠어, 여기 파트는 좀 집중하게, 여기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제가 표시를 해서 4주차, 5주차, 즉 한영고 같은 경우는 5주차 이후 개념 수업 끝나고 그때 사진전략 손필기 노트가 제공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진행되는 숙제장이 어떤 걸로 진행되냐라고 봤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영고는 9교재로 수능 특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숙제장 같은 경우는 원래 기준에는 3번을 진행했지만 3번 같은 경우는 너무 범위가 많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버거워해서 거의 한 절반 정도 푸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2권으로 진행됩니다. 2권으로 진행되는데 이 자체 그 시중교재 2권으로 진행되는데 한 교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수능특강 하나를 끼고 갑니다. 수능특강 하나 끼고 추가적으로 제가 풀었으면 하는 시중교재 1권 묶어가지고 숙제장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5주차 이후에는 개념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클리닉 NGB라고 시중교재 마찬가지로 묶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문제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사실상 제가 준 문제까지 모두 풀면은 적어도 지구과학의 절반 범위를 적어도 한 5번 정도는 풀고 들어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에 따라서 저희 관리 시스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그때 부스트 클래스다라고 저는 명칭을 지었습니다. 일단은 부스트 클래스로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은 강사 혹은 주교 혼자가 3명의 학생을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3명을 관리하다 보면은 밀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떨어지지 않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1대3 부스트 클래스로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주간지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주간지, 두 번째는 숙제 질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간지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해서 1, 2로 나눠져 있는 두 가지 주간지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객관식을 대비할 수 있는 주간지, 2번 같은 경우는 소술형을 대비할 수 있는 주간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간지, 그리고 숙제 관련된 진행도 및 성취도 같은 경우도 부스트 클래스 끝나고 어머님들 핸드폰으로 리포트가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리포트에 관련된 양식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학생 이력, 그리고 진행 방작, 그리고 진행 내용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요. 그럼에 따라서 시험 범위 및 시험 결과, 그 다음에 평균, 반평균 및 등수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스트 클래스 끝난 이후에도 주간지에 대한 성취도, 숙제에 대한 성취도 및 진행도 어머니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는 친구들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어머니들이 다양하면 저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하소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안 받아주기는 하지만 너무 그거에 따라서 숙제를 공부를 너무 안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사람을 본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스트로는 다양한 복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당연히 24시간 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질문은 당연하고요. 그러에 따라서 시험 직전에 진행되는 새벽 클리닉,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좋아하는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새벽 클리닉은 간단하게 어떤 거냐면 원래 1대4 같은 경우는 제가 진행하는 걸 저는 지향하기는 하지만 제가 수업이 있으면 어느 정도 조교가 진행하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거나 관리를 받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10시 이후에 와가지고 추가적인 질문 및 관리를 하고 가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클리닉 같은 경우는 사실 여학생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래까지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강제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10시 이후에 간단하게 20분, 30분만 질문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요. 나머지 해서 추가적으로 11시, 12시까지 질문하고 어머니 차 타고 가는 친구들도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진행된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험 직전에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구과학은 기존에 쭉 공부하는 것보다 나중에 몰아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현행고 같은 경우는 이 새벽 클리닉의 상속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체별 복습 영상 당연히 오픈 채팅에 제공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클리닉 마찬가지로 만약에 제가 시간이 너무 안 돼요. 제가 수업 때문에 시간이 너무 안 되면 직접적으로 줌이나 이런 걸 켜가지고 학생들의 클리닉을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학생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서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높이는 것을 기본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좀 탄탄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학생들마다 개인적인 상담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 입시 상담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연애 상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존재하는데 당연히 그에 맞춰서 잘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따라서 학생들이 학원 오는 게 이제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성적은 그에 따라서 올라가고요.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따라서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당연히 퀄리티의 강의는 당연히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열정 있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제 모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적인 열정과 관리, 그 다음에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간단하게 질문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아무거나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고체 유치에는 특강에서 빠져있나요? 기본적으로 우주 파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한영고 대상으로 한영반이 열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주를만 듣고 싶어요. 왜냐면 4주다 보니까 너무 나갈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앞에 고체지구랑 유체지구 파트의 어려운 부분만 하자니 좀 쉬운 파트에 대한 기본 개념을 쌓고 그거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많아서 지구과학이 그래서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4주 차는 너무 짧아서. 그래서 만약에 열리면 한영고 대상으로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수업이 월요일밖에 없는데 네네. 학생이 많으면 네네. 추가로 수업 시간이 늘어나게 당연히 그거는 가능합니다. 네. 병원어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능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고2 때 지구학을 선택 안 하시는 분들이 여기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고3 때 지구학을 처음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재작년 같은 경우는 더 많았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더 많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사탐이 선택이 됨에도 그래도 처음 한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사실 두 번 한 친구들에 비해서 처음 하는 친구들이 따라오는 게 느릴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저는 더욱더 학생들을 쪼기는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친구들이 흥미를 잃지 않게 많이 따라오게 하고요. 그러면 따라서 낙오되는 친구 없이 실제로 한영고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저한테 들어선 친구들,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된 친구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처음 들어와서 수능 전까지 지속적으로 다닌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겨울방학 때 처음 시작해서 3월봉에서 1등급 맞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좋은 등급을 받았는데 수학을 망쳐가지고 재수를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의대가 붙어가지고 그런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처음을 해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학생의 의지만 있고 공부할 열정만 있다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 하는 친구들의 장점이나 단점 중에 하나가 자신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수업 시간에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하듯이 철저히 얘기합니다. 너 이거 어차피 기억 안 나잖아. 너 이거 이렇게 다시 해야 돼. 라고 하는 식으로 많이 얘기해서 실제로 거의 익숙한 편이지, 두 번 하는 친구들이 조금 익숙한 편이지 실제로 막 월등히 뛰어나다 정도는 아니고 조금 앞서있다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내신 선택을 안 하는데 그 수능에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네. 보통은 그러면은 거의 겨울방학이나 뭐 고3 1학기 때 시작하고 그때 보통 한 선택을 하나요? 보통? 네,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겨울방학 특강이라고 12월 말부터 지금 3월까지 기간 동안 3개월 동안 처음 한 친구들, 겨울방학 특강 개념 한 바퀴를 돌립니다. 그리고 3월 모의고사를 보고요. 그러면 따라서 사실 지구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이때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월달 이후에 이제 사탐을 바꾸는 친구들도 작년에 몇 명 있기는 했는데 3월달까지 이제 준비해서 3월 모의고사 보고, 그다음에 정말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6월달까지 보고, 6월달 이제 재수생 딱 들어오니까 현실력을 맞닿고 사탐 돌려야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겨울방학 때 12월 말부터 1월 초부터 시작합니다. 3월 모의고사 대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없으신가요? 네, 편하게 아무거나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지구과학 2를 선택하는 경우는 어떻게? 지구학 2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학생의 자율도에 맡겨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즉 3학년 올라가면은 2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화투 선택해요, 기투 선택해요, 물투 선택해요, 생투 선택해요 물어보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건 어차피 물투, 화투, 생투, 지투는 다 알려줍니다. 선생님이. 이거 나와, 이거 공부해, 이거 나와. 그래서 실제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대만 맞춰보고 그것만 공부하고 들어가면은 A를 못 맞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서제션 하는 거는, 만약에 내가 공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 물투를 들어가라. 왜냐면 대학교 가고 싶고 어느 정도 활용이 되니까. 근데 막 약대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화투, 생투를 무조건 들어라. 라고 하는 서제션을 많이 나갑니다. 사실 대학교 올라가서 지구학 2는 그렇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학 2는 어떻게 보면은 물리 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물리 원했던 친구가 지구학 2를 하면은 정말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물리 1에 대한 내용을 조금 좋아하셨다면 학생 자녀분들이, 그러면 지구학 2, 물 2 이렇게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강동 와이즈박의 물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서규라고 하고요. 이번 원래 이제 이전에 시너지과학 학원에 있었던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이렇게 차림을 하는데, 이번에 합류하게 된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원장님께서 한 3년 전부터 학원 와서 수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그때는 다른 학원들에 계속 수업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좀 연이 닿지 않아서 이번에 이제 오픈할 때 꼭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또 한 번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수업 진행하게 되도록 한 한석규라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의 순서부터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머님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 소개, 그리고 약간의 자랑 조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업 특징, 그리고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할 때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관리별 특징, 그 다음에 이번에 수업 오픈하게 된 강의 계획, 그리고 제 시간표, 마지막으로 수강 후기랑 아이들 성적 얼만큼 올라왔는지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야기 드리고 설명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면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그리고 토목공학을 복수 전공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조금 TMI이긴 한데요. 저희 아버지도 물리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제 동생도 물리학과예요.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그냥 다 물리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엄마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쵸? 저희 어머니는 또 사회복지학과인데 하여튼 저희랑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토목공학과 졸업했고요. 지금은 이제 YG과학 물리대표 강사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분당에 지금 제 개인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학원 운영하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수업을 하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수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원장님이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수업 한 번만 하자고. 그래서 제가 제 학원 수업도 지금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 수업 지금 4타임, 5타임 깔아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 학원에서도.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랑 화요일, 사실 화요일도 저 쉬는 날인데 이번에 좀 무리해서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틀 런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반포 네이처 탐구라고 하는 세화고, 그리고 반포고, 거기도 집중이 주제예요. 한 학기 안에 물리학 원을 전부 다 끝내야 되는 그 학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화고는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거기서도 월요일 한 타임 제가 출강 나가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전에는 미래탐구에서 수업을 했었고요. 분당에 있는 파이먼과학이랑 정성 하이클래스라고 하는 수학과학 전문 학원에서도 수업을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엄청 많진 않아요. 이렇게 생겼어도 이제 올해 31살 됐는데 제가 학원 일을 23살 때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사 경영 치면 9년 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다 젊으셔서, 여기 선생님들이 잘 젊으셔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제일 경력이 오래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자사고, 집중의 주제, 이런 솔직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학교들도 좀 일부러 부딪혀보고 잘 해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도 많이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 특징부터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아이들이 물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와서 앉아서 들을 수 있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물리 선생님들 이미지를 딱 떠올리면 일단 약간 올드하고 촌스럽고, 그리고 너무 많은 걸 알려주려고 해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단계별로 준비를 시켜서 좀 알려주면 좋은데 본인이 많이 알고 있고 아이들도 이 정도 사고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듣다가 도망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옛날 농담으로 재물포라고 해서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 막 이런 농담들도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야기 드리려고 여기 같이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공부시킬 때는 그럼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냐? 개념 공부를 많이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고 하면 너무 쉬운 것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물리학이라는 과목 자체의 정의가요,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의 언어가 되고 이 현상을 분석하는 과목이에요. 근데 내가 용어, 그 다음에 정의, 이런 거를 제대로 모르고 진입을 하면 언어를 쓸 수 없는데 그 사람이랑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개념 공부도 많이 시킨다. 그럼 너무 개념만 시키는 거 아니냐? 당연히 개념을 문제에 적용시키는 훈련을 더 많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념 공부를 잘 시키고 있다라는 거 걱정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넣어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 개념 공부를 어떻게 하냐 얘기를 하면 개념 수업하고 나서요, 아이들이 모든 수업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아파서 못 오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모든 수업을, 사실 여기는 지금 캠코더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녹화를 자동으로 하고 있는데 전 이거 학원생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어요. 제 수업 피드백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보고 그때 나 이거 놓쳤는데 기억이 안 나 라고 하면서 다시 되찾아볼 수 있게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제가 강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으로 제가 적어놓은 건 뭐냐면요, 아이들이 문제 풀 때 어떤 어려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적어놨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리 문제 하면요, 길고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요, 그 문제를 100번, 20번 풀어도 또 까먹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먼저 정확하게 파악시키는 훈련을 먼저 하고 있다.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 그리고 내가 풀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풀다가 막혔을 때 어디까지 생각했는지, 그 다음 사고 과정은 뭘 해야 되는지를 많이 잡아주는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제 자체 교재인데요. 이제 개념이랑 문제 난이도를 3단계로 나눠서 기출문제들을 난이도별로 구분지어서 분류해놓은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특강 기출, 그 다음에 기출, 그 해 작년도 뭐 한 5개년치 기출을 이렇게 난이도별로 섞어서 올려놓은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재 샘플도 있어서요. 근데 이제 제가 재본소에 예쁘게 좀 인쇄를 했어야 되는데 재본소가 주말에 그 운영을 안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냥 학원에서 이렇게 재봉기로 구멍 뚫어가지고 스프링 돌려서 해놓은 교재가 있으니까 혹시 나가시다가 궁금하시면 그냥 한 번씩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들었던 상황 판단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실제 물리 문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길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싫어해요. 이런 문제들. 왜냐면은 읽어야 될 내용도 많고 수학 잘하면 물리 잘하는 거 맞지만 수학보다 저는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국어 잘하는 친구들이 물리 잘하거든요. 글을 정확하게 읽고 그 근거를 굉장히 잘 찾는 친구들이 물리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국어, 수학을 같이 잘하면 사실 너무 좋겠지만 국어를 잘해도 어쨌든 물리 공부하는데 이점이 많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의 풀이를요 답지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못 봐요 제대로. 어떤 친구들은 답지 베껴오다가 요거 그대로 베끼다가 저한테 걸려가지고 혼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상황 자체를요 복잡한 상황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풀이를 좀 추구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그래프 그리고 하면 시간 모자라지 않아? 시험 볼 때 내신 대비는 상관없어요. 내신은 50분 동안 시험 시간이 5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보기 때문에 내가 많이 익숙해져 있고 잘 풀 줄 알면 이런 식의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용해요. 물론 수능 볼 때는 조금 더 스킬적인 거나 간략하게 요약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지금 어쨌든 어머님들 오신 거는 내신 대비를 위해서 오셨던 거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문제를 풀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들 어떻게 관리하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 계셔서 일단은 아이들 저 물리 공부 시킬 때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럴 거예요. 숙제 몰아서 하죠. 애들 절대 물리는 그렇게 하면 성적 안 나요. 몰아서 하면 망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냐면 애들이 주기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제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수업이다. 그러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숙제를 하고 있는 걸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래요. 그게 단 5문제, 10문제라도 좋으니 네가 공부하고 안 까먹고 있다라는 걸 저한테 어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친구들하고 안 한 친구들하고 성적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물리 공부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개념 수업 듣고 난 다음 날이나 그 직후 문제를 푸는 게 제일 잘 풀리거든요. 머릿속에도 오래 남아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보내고 있다. 숙제가 제출이 안 되면 어머님들한테 당연히 문자가 갑니다. 그 제출, 미제출이면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일단은 문자를 보내요. 아이가 지금 숙제가 안 돼 있는 상태니 이제 나머지는 어머님께서 판단하신 거죠. 오늘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 못했다. 그러면 그냥 어머님들이 판단하시고 오늘 그냥 미제출로 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부스트 클래스는 다른 선생님들한테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같이 왔는데요. 물리학과 졸업한 조교가 있어요. 제 동생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저 수업하고 있을 때 항상 데리고 와서 클리닉 강의실에다 박아놔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사실 물리는 질문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클리닉 하면. 근데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위해서 자체 테스트지도 항상 매주 준비를 시키고 있어요. 이걸 클리닉 시간 안에 하면 자체 테스트지 숙제가 안 나가는 거고요. 만약에 클리닉 시간 안에 못했다 하면 추가적으로 자체 테스트지를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안 따라오고 있는지를 체크해서 어머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다. 사실 이런 거를 많이 희망하시더라고요.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대형 강의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숙제검사 이런 거 제대로 하시겠지만 선생님들도 사실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희 학원에서는 특히 저는 아이들 그런 식으로 꼼꼼하게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한영고 어머님들이시죠? 한영고 같은 경우에는 집중인 수제라고 해서 시험 범위가 엄청 많아요. 이게 지금 중간고사 범위거든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딱 절반이에요. 절반인데 절반이 제일 어려워요. 양도 많고. 근데 이거랑 비슷한 학교가 반포고예요. 똑같이 지금 수업을 하거든요. 반포고도. 그 친구들 수업할 때 저도 처음에 집중인 수제를 이제 반포에서 수업을 해봤을 때 처음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이들이 공부할 양은 많은데 머릿속에 이제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그 학교 같은 경우는 막 평균 30점이에요. 그래서 한 70점 정도만 많아도 1등급이 나온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범위가 많고 양이 많아졌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본인이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부터 완벽하게 숙지시킨 다음에 어려운 거를 나중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채워줄 수 있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밀리지 않게끔 수업을 좀 구성해봤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총 5번에 걸쳐서 진행이 될 거고요. 각 단원별로 한 번씩 개념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 수업 양 자체는 타이트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양이 많다 보니까 범위가 넓을수록 난이도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을 조금 더 무게를 많이 두고 문제풀이 그리고 모의고사까지. 사실 이제 모의고사는 마지막 수업 때 직전 대비 때 이제 제가 모의고사를 풀리게 하는데요. 그 한영고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쓰는 부교재가 있는데 이 부교재 선정은 선생님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학년별로 각 선생님이 또 다르니까 이 부교재를 이제 제가 학생들 오면은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선생님 교무실 가서 교재 뭐뭐 쓰는지 그냥 싹 다 알아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몇 년도 교재 수능 완성, 몇 년도 교재 수능 특강 이런 것들로 제가 이제 문제들 짜집기 해가지고 부교재가 추가로 하나 더 나갈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요 컨셉 캐치라고 하는 제 자체 교재를 이용을 할 거고요. 아마 한 3주차, 4주차 정도부터는 학교별 문제풀이 교재가 같이 병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행인 거는 기출을 쓴다는 건 선생님들께서 문제 변형을 많이 안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같은 경우는 문제 변형 잘못 시키면 오류나요. 그래서 반성문이라고 그러죠. 심할서 쓰시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고 특히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학교일수록 그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비슷한 숫자 아니면 비슷한 내용들을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고 차라리 양을 늘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간 내에 못 풀게 하는 배제고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지금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수업하냐? 한영고는 지금 토요일날 4시 20분부터 9시 10분까지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시간이 조금 한 10분, 20분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받았던 시간표는 요거여가지고 요 시간대 생각하시고 수업 들으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수업 시간이 저희가 2시간 50분인데요. 이게 양이 많고 물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쉽게 지쳐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랑 똑같이 진행하고 있어요. 50분 수업하고요. 10분 쉬고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마지막 50분 수업하고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쉬는 시간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이거 안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질문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이 170분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이거를 정확하게 딱 지키진 않아요. 아이들이 숙제 질문이 좀 적으면 당연히 개념 내용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놓는 게 전에 했었던 공통적인 어려운 문항이나 아이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문제들 질문 받아주고요. 그날 배웠던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이 훈련을 갖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강하기 좀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릴게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건 요거예요. 처음에 저한테 수업 들어왔을 때 20점 받았다고 울면서 들어온 친구 있어요. 이 친구가 나갈 때,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 98점 받고 전교 1등하고 나왔거든요. 이게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식만 잡아주고 그대로 이행하는 친구들은 다 저만큼 나와요. 그 이따가 수치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기들 이렇게 좀 몇 개만 넣어놨어요. 엄청 많은데 다 넣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빨간색 박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대로 안 보이실 텐데 빨간색 박스 같은 경우는 그냥 1등급 친구들만 박스 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작년에 제 개인 학원에서 낸 성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외에 나머지 친구들은 뭐 25점 오고 아무리 못해도 10점씩은 다 오르는 이런 수치적인 결과까지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아이들이 좀 어머님들 이렇게 와서 설명을 듣고 하는 거 좀 고생하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꼬마 친구들은 잘 안 듣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 덜 힘드시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제 이름 한서규고요. 한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